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어제 이 시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177석, 사상 초유의 거대 여당입니다. 앞으로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가 해결해야 될 과제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데요. 이 부분 어떤 일부터 해결해야 될지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제3차 추경. 정부에서는 하겠다고 했잖아요.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야당을 설득을 해서. 물론 야당을 설득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 자기네들끼리 처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이것도 빚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들께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설명과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1대 원내대표지만 20대 국회 마무리를 해야 될 임무가 김태년 원내대표한테 있어요. 아마 5월 11일이나 12일쯤에 본회의가 열릴 겁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그때에 산적해 있는 민생 법안 같은 것을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서 잘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없어요. 없는데 지금까지 많은 협의가 있었을 거예요. 상임위에서. 이제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랑 같이 상의를 해서 잘 처리할 것이냐. 그러한 정치력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제일 우려스러운 건데 180석이라는 주체할 수 없는 이러한 의회 권력을 좀 자제하면서 야당과 좀 설득하고 대화하고 협치를 통해서 21대 국회를 운영해 나가는 그러한 각오도 같이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때 자, 내년 4월 달에 있을 재보궐선거 때까지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과 숙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야당을 설득하기보다는 우리의 힘을 갖고 좀 밀어붙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대요. 그러면서 김태년 우리 신임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잖아요. 여야는 총선 민심 받아들여야 한다. 대화 관계 잘못된 거랑 타파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좀 밀어붙이기식 의회가 되지 않을까, 여야 관계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강성의 신임 원내대표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요. 김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김태년 의원이 강성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그리고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시각적인 차이 때문에 앞으로 국회 운영이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지금 드는데요. 저는 좀 그렇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여당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정치는 같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진흙탕에서 같이 구른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좀 그런 정치 문화에서 좀 탈피하는 21대 국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여당에서 지금 개혁 과제들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떤 개혁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하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혁 과제를 아마 선택과 집중을 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일단 코로나19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거는 여야가 따로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상 빚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하는 현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동의를 하고 사실 얘기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빚내는 건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우리 2차 추경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우리가 봤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산적인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생각이 이거니까 우리 얘기 들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럼 생산적인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국회 문화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붙잡고 물어봐도 다 알 거예요. 그럼 생산적인 토론이라는 건 뭐냐면요.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현실을 볼 때,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지금 외국도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경제를 다시 살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불가피하다고 하면은, 과연 그러면 얼마나 재정을 아끼고, 얼마나 적게 발행하고,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때 그게 토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하고 토론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성환 평론가
의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야당에게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가 내놓은 첫 번째 개혁 과제가 뭐냐면요. 패스트트랙 330일 너무 길다. 45일로 이것은 축소해야 된다. 그런 법안부터 처리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밀어붙이겠다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지금 헌법 개정 원포인트 지금 본회의를 열겠다고 네. 하는데 아니 헌법 개정이라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저 같으면요 신임 원내대표가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여야가 조금 더 진솔하게 많은 얘기를 나눠보고 전문가들 불러서 얘기도 들어봐서 그렇게 헌법 개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야당과 함께 논의를 해보겠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 하지 맙시다. 라고 먼저 얘기를 했으면은 아, 그래도 이분이 협치의 생각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무조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야당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일성으로 저는 읽혀져서 아까 그런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근데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고요. 법에 무조건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직권상정 요건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거는. 직권상정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헌법 개정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공고 이후 그럼요.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가부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법에. 자, 돼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국회가 그걸 성원이 부족해가지고 아예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상정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에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근데 그 절차조차 아니 야권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그냥 무산이 돼버리면은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148명이 발의했잖아요. 148명 안에 네.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 중에 김무성 누가 들어가 있어요. 있는지 알고 계시죠? 김무성 의원도 들어가 있어요. 한 그러니까요. 20여 명 의원들이 들어가 지금 있긴 중진 하죠. 의원들도 네. 들어가 있어요. 그 의원들이 그러면은 60일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거 그거 모르고 그럼 발의했습니까? 자, 그건 그럼 여기서 아니잖아요. 짧게 장 소장님께 잠깐만 시간을 드릴게요. 표결이 아니라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도 네. 처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처리하지 않겠다. 그게 바로 국회 의결인 거죠. 국회 의결이 하나의 형태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꼭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이거는 네. 좀 자. 다르다라고 말씀드려요.